2012년 9월 18일 점심시간 대만 신베이시 투청의 조용한 한 빌딩의 주민들은 각각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한 오후 2시쯤 입주민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섬뜩한 비명소리가, 다들 밥 먹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온 겁니다. 주민들이 나왔을 때 보인 건 해당 건물 6층 창 밖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여자의 모습. 그 여자는 베란다 창가에 거의 기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 몸이 피범벅이었어요. 온 힘을 쥐어짜서 그 상태로 살려달라고. 대낮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 뒤에 범인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끔찍한 광경에 경악한 주민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용기 있던 몇몇 주민들은요, 이 해당 6층으로 올라갔고 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온 빌딩을 울릴 정도로 컸던 악소리, 그 소린 점점 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갔을 때 집 상태는요,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제가 심의상 흑백으로 바꿨는데 딱 봐도 너무 참혹하죠. 집 안에는요, 몸싸움의 흔적도 가득했습니다. 문도 박살이 나 있었고 유리도 다 깨져 있었고 책상도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 침대와 바닥에 한 여자와 남자가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여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무려 몸에 11군데의 칼자국을 남긴 채 말이죠. 앞면에 6곳, 뒷면에 5곳. 와, 더 끔찍한 건 이 현장에서만 살인 흉기가 무려 4개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커터칼, 요리칼, 과일칼, 가위. 도대체 현장에 쓰러져 있던 이 남녀, 이 둘은 무슨 사이이며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여자는 사망한 상태였지만 남자는 살아있었어요. 2인 1조로 소방대원이 부축해 그를 옮기는데 피투성이가 된 남자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만큼 많은 피를 흘렸고 힘들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털썩 주저앉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확인 결과 당시 사망한 여자는 65세 어머니였고요. 생명을 건진 남자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아들과 어머니를 찌르고 도주한 걸까요? 이 엄마 대동맥에 구멍이 뚫려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상태였어요. 몸에만 11군데 자상, 가슴과 등에 거의 각각 6번 가까이 찔린 상태였습니다. 모두 심장을 집중해 찌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가슴을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상태. 이 사건이 더 괴이했던 건 사건 현장이었는데요. 집안 조사를 하는데 벽에 이상한 글들이 막 적혀있어. 이기적이야, 말하지 마세요, 등등등. 이상한 말과 그림에 분노가 가득한 글귀도 있었어요. 벽면 가득히 채운 알 수 없는 글들. 경찰은요, 이거 미친놈의 소행이다, 외부인 침입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침입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원한 관계인 사람은 조사해 봤는데 없어. 사건 당일 이 집을 들어간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뭐야? 설마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지도 가슴에 찔렸는데 자기가 자기 가슴에 찔렀다는 거야? 아님 몸싸움을 하다가? 그럼 이 글들은 또 뭐고? 이후 탐문 조사 결과 해당 이 집에 살고 있던 유일한 가족은 엄마와 아들 뿐이었다고. 살아남은 아들은 당시 32살이었던 린. 그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아들이 엄마를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엄마가 아들을 학대했나? 아들과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았나? 아들 도박했나?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죽였나? 그런데 이웃들 하는 말이 전혀 사이 안 좋고 그런 거 없었고, 평소 이웃들이 봤을 때 이 둘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 말 한 가지 걸리는 게, 평소엔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데 딱 하나, 이 아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여기서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도 합니다. 기분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래서 이 약을 평소 복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사실 이 엄마한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딸이 결혼해서 분가를 합니다. 엄마 혼자 자식 둘을 다 키웠대요. 엄마는 평소 직업이 따로 있진 않았고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을 위해 진짜 올 케어 24시간 붙어 지내셨다고. 실제 이 아들과 엄마는 자주 외출을 했어요. 둘이 손잡고 쇼핑하고 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사이가 좋았다며 왜?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아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늘 먹던 조울증 약을 안 먹고 있었네. 시간이 더 지나 이 아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바로 경찰 찾아갔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돈 얼마 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경찰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돈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 쳐요. 그럼 벽에 이상한 글들은 다 뭐야? 이기적이야, 말하지마, 엄마 사랑해 등등등 욕 섞은 비속어도 있고, 이 아들 자기 딴에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은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정말 돈 때문에 죽인 거 맞아? 경찰은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 질문 저 질문 다 해보고 주위 사람들 다 탐문수사 해봅니다. 그 결과 이거네, 이것 때문에 죽인 거구만. 이렇게 되면 앞뒤가 다 말이 맞네. 진짜 살해 동기를 추려내요. 이 딸이 하는 소리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자기 오빠 린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 아는 거 있냐고, 엄마한테 들은 거 있냐고. 제가 앞서 그랬죠. 홀어머니였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 이혼한 거였어요. 이 딸이 하는 소리가 이때까지 두 자녀들 한 번도 엄마한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엄마 또한 자식들한테 굳이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오빠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난 들은 거 없다, 네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추정하기로는 자기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당연히 당황한 엄마는 처음에 대답을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또 들으려고 막 했겠죠. 그러면서 둘이 갈등이 시작됐고 싸움이 시작됐고 조울증이 있었잖아요. 화가 확 나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 매번 이런 얘기를 회피하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게 아니었을까. 어릴 때부터 이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갈망해 왔었다고 해요. 아버지 있는 애들이 부러워. 난 왜 엄마밖에 없어? 이게 좀 심했다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좋게 헤어졌다면 굳이 뭐 만나지도 않을 아버지를 얘기해줄 필요가 있나. 끝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진 게 아니었을까. 경찰이요 이 아들한테 너 솔직히 말해, 아버지 문제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사건 당시 이 아들은 커터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를 확 뱄어요.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대요. 그저 겁주려고 했을 뿐. 얘기하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엄마, 뭘 얘기하냐고, 너 또 정신병이 돋은 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 필름이 끊겼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엌칼과 과도까지 가져와 도망가는 엄마를 쫓아가면서 찌른 거죠. 말해! 말하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아예 말을 안 해. 움직임도 없고. 그렇게 죽인 겁니다. 가슴 찔린 거는 엄마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찔린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 아들은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간 그 아버지 때문에 3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정신 차린 후 막 울면서 죄송하다며 엄청 후회를 했다는데 이미 늦었죠. 천하의 불효를 했지. 기소를 함과 동시에 정신감정도 했었대요. 그 결과 정신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다는데, 그런데 법관은요, 정신이 어쨌든 저쨌든 이건 살인행위와 무관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맞죠?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옵니다. 이 아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해요. 그렇게 2심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과 평가서를 이제 증거로 감형해달라고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를 받기 거부합니다. 기각.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2014년 4월 30일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기각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기징역 확정. 와, 이게 맞죠? 와,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30이 넘은 아들을 여전히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삿대질 해도 딱 한 사람, 이 엄마만은 자기를 보듬어줄 사람이었어요. 제일 내 편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진짜 보도 못한 자기를 버린 그 아버지 때문에. 아, 되도 않는 이유죠. 정신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인 것 같긴 한데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신병 있으신 분들 다 이러지 않거든요. 후에 눈물 한 바가지 흘린다 한들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